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내란 특검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며 특검이 강제 구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특검이 오늘 오후 2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려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교정당국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건데요. 이에 특검은 오늘 오후 3시 30분까지 윤 전 대통령을 내란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의 조사실로 강제 구인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측에 보냈습니다. 지난주에도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에 응하지 않았죠. 이후 특검은 서울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2차 출석 요구를 했던 건데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던 윤 전 대통령의 모습 어디로 간 걸까요? 출석 거부가 재판에 결코 도움될 것 같진 않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에 대한 응원이 당신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이 당신을 보증합니다. 대출 고민도 뚝, 이자 부담도 뚝, 미래 걱정도 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17개 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니까 든든하시죠? 함께 우뚝 신용보증재단. 한국인의 연금 공식 시작! 퇴직연금 한투, IRP 한투, 연금 이전 한투. 투자 전문가 한투가 관리 수수료 없이 평생 알아서 해주니까 퇴직연금 고민이라면 외우세요. IRP 한투.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마을 가고시마의 100세 어르신들. 건강 비법은 흑초. 100세 시대. 골골백세냐 생생백세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샘표 흑초하세요. 매일매일 흑초 습관. 샘표 흑초 100년 동안. 7월 14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주시에서 납공장 건립 승인을 불허했는데요. 잠시 후 영주 기독시민연합 윤재현 대표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박효환의 세상 읽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꼽아보자면 영주 납공장 허가와 관련된 주민 반발일 텐데요. 최종적으로는 영주시가 납공장 승인을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영주시가 납공장 승인을 최종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네요. 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서 영주 적서농공단지의 설립 요청 허가 신청이 접수된 납재련공장 설립과 관련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날 유정근 대행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 영주시의 청정도시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어떤 위험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해당 사업장이 환경부 지침을 위반한 채 대기오염 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오류를 범했고 또 3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반대 서명, 향후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에 입주할 12,000여 명의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고려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납공장 설립을 불허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농복합도시인 영주시의 산업 경쟁력과 또 농산물, 축산물의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납오염의 우려 역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영주 납공장 설립과 관련된 논란은 일단은 불허로 일단락이 됐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제법 해묵은 이슈였잖아요. 네, 이 논란이 한 4년 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2021년 10월 영주시는 적서 농공단지에 공장을 짓겠다는
주식회사 바이원의 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허가와 건축 허가를 잇따라 내줬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공장 부지가 초등학교와 주거단지 그리고 어린이집 등이 밀집돼 있는 영주 시내와 직선거리로 약 2km 정도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각종 인허가가 마무리된 뒤에야 이 같은 사정을 알게 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을 했고요. 또 반대 청원을 모으고 걸기대해 단식 농성을 했습니다. 영주시는 뒤늦게 2022년 11월에 행정 절차상 하자를 들면서 공장 설립 승인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 차례 불허를 했는데 최근 다시 문제가 불거진 게 결국 업체의 반발 때문이었죠? 네, 이 업체도 쉽게 물러나지는 않았는데요. 네.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건축 허가를 내준 영주시가 설립을 불허하는 건 지방자치단체 재량권의 남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 과정에서 업체가 대기오염 배출 물질을 실제보다 대폭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 반전을 맞게 되는데요. 사업주가 영주시에 밝힌 오염 물질 배출량은 16.07톤이었는데 환경부가 파악한 다른 납 2차 재련업체의 오염 물질은 11,822톤에서 51,856톤에나 달했습니다. 환경부는 업체의 폐기물 처리 계획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기존 허가가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주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을 한 거죠? 그렇죠. 시민들은 영주역 광장 등에서 3차례 정도 납공장 설립 반대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2,000명에서 3,0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고요. 지난달 18일, 26일 그리고 이달 3일 총 3차례 집회가 열렸었는데 집회에서는 시민 삭발식이나 상여 퍼포먼스 그리고 납공장 설립을 규탄하는 발언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 시위를 하던 시민단체 관계자가 폭염 속에서 온열 질환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고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반대 집회부터 릴레이 단식 농성도 있었는데 이렇게 시민 반발이 거세지자 영주시도 빠르게 움직였죠? 네, 영주시는 지난 5월부터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공장 승인에 대한 불허 처분 가능 여부를 두고 법적 근거와 행정적 판단 등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종전 사유, 그러니까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판단일 뿐 새롭게 제기된 사유, 즉 상주 인구 12,000명 이상의 신규 주거지 조성이나 2023년 승인이 된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위치를 들어서 영주시가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납공장이 허가를 받을 때 연료 기준만 적용을 해서 배출량을 대폭 축소한 채 허가를 받은 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단 현재로선 영주시는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요? 네, 영주시는 납공장 설립 불허 결정을 내린 다음 날인 지난 10일 납폐기물 재련 공장 사업체에 대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취소에 따른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이 사전 통지서에는 주바위원의 대기배출시설이 행정기본법 18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36조 규정에 따라 설치 허가를 취소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는 24일 청문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통지를 했습니다. 영주시는 해당 업체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이 행정기본법과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설치 허가를 취소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리고 불법 사실이 확인된 만큼 청문 결과와 관계없이 설치 허가도 취소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업체 반발도 굉장히 거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청문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영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해당 업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 청문 날짜가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영주시가 대법원 최종 판결에도 사업자 측의 대기오염 물질 산정 방식이 환경부 지침을 위반해 시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공장 설립 승인을 재차 불허한 만큼 공장 설립 승인 재차 불허와 또 대기 배출 시설 설치 허가 취소에 따른
업체 측과의 소송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해당 업체는 지난 2021년 10월 영조시에서 납폐기물 재련 공장을 허가받았지만 이듬해 시가 공장 설립 승인을 불허하자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업체 측이 재차 공장 설립을 밀어붙일 가능성,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되면 뭐 한 최소 2년 이상의 지루한 법적 공방도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주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자체적으로 해당 업체의 오염물질 축소 신고를 공론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2022년 대법원 판결은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판단일 뿐 오염물질 계산 적정성을 검토한 것이 아니다.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약을 하겠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해당 업체의 배출량 축소 신고와 관련 허가의 적법성이 앞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직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해당 업체는 아직 공식적으로 뭐 특별한 입장을 표명을 하지는 않았으나 예정 부지의 공장 설립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이제 이 문제를 두고 뭐 법적 공방이라든가 지역 내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납재령 공장을 둘러싼 그간의 흐름들을 쭉 짚어봤는데요. 저희가 2부에서는 영주 시민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마음이 오늘의 유관순이 됩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꿈꾸는 뜻이 오늘의 김구가 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헌신이 오늘의 안중근이 됩니다. 다른 시대 같은 마음은 이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0.1 MBC 라디오 6시 19분 13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네, 앞서 양승진 기자와도 얘기를 했는데요. 지역사회 최대 이슈였죠. 영주시 납공장 관련 논란. 일단 영주시의 불허 결정으로 시민들이 환호했는데요. 그간 많은 분들이 노력한 결과일 겁니다. 영주 기독시민연합 윤재현 대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9일이었죠. 저번 주 수요일에 영주시가 납재련공장 설립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이 불허 결정을 내린다고 말하자마자 현장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는데 듣자마자 소감 어떠셨나요? 예, 우리 지난 9일날 영주시가 끝내 납재련 공장 설립을 불허하기로 했죠. 네. 참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감격이랄까요? 밀려왔습니다. 그 많은 시민들이 그날 굉장히 더운 날 폭염이었는데요. 간절한 목소리를 참 내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 그런 목소리, 광장의 목소리가 참 울려 퍼졌습니다. 근데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게 기도하는 거 하고 네. 단식하는 거, 이게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끝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참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우리 아이들 끝까지 부시장실에 들어가서 외쳐준 영주 시민들의 승리가 아닌가. 또 영주 시민들의 미래를 새롭게 관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순간이다. 이런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단식 농성까지 하셨거든요. 불허 승인 결정 전날에는 병원으로도 실려가셨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현재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예, 저는 평소 가끔 한 번씩 단식을 좀 하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더운 폭염이라는 게 닥쳐져서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사실은 좀 감안을 못했지요. 근데 이제 마지막 전날 이제 8일날 시민들하고 부시장실에 항의하러 들어갔을 때 제가 거기서 좀 긴장이 좀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혈압이 좀 올라갔고 근데도 9일날 불허를 했다 하니 너무 감사했고 또 그날 마치고 난 다음에 의사협회에서 영주시 의사협회에서 민결까지 해주셔서 본의 아니게 굉장히 지금은 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큰 이상은 없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광장에 나가서 다 같이 목소리를 낸 덕분에 불허 결정이 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불허 결정에는 특히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예, 이번 결정은요,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가지고 한 목소리를 냈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승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영주 시민들이 영주에서 이 영주시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바꿔낸 그런 것은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해요. 네.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맡기고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생활했는데 이번에는 시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분노 이런 실망들이 광장으로 단식으로 이어졌죠. 이번 일을 통해서 저는 시민의 참여와 연대가 실질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이걸 모두 다가 확인했지 않았나. 네. 앞으로도 저는 누구든 어떤 조직이든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가 아마 이번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결정에 이렇게 납공장 승인 불허 결정이 나기까지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함께 연대했을 텐데 기억나는 분들 또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 22년 5월부터 시민단체, 노동단체, 그런 중심으로 해서 반대 운동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는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관심을 모으기가 참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번에 25년도 우리 7월 상황은, 우리
빈마을교회 이진 목사님께서 영주의 아이들이 살아갈 도시에 이 낙공장은 안 된다. 그런 절박한 외침이 아마 시민들에게 전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외침이 시민들의 마음을 흔들고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오게 됐다. 그런 상황 속에서 폭염이 연속으로 계속됐고 정치권들이 발빠르게 서울 중앙을 또 오가면서 말씀해 주셨고 또 단식하는 중에도 우리 시의원님들 정치인들이죠. 그분들이 여러 방면으로 저한테 상황을 알려주셨고 힘을 모았고 또 우리 신부님 또 목사님 또 시민연대 관계자분들 이런 분들이 연대와 헌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영주 시민들이 하나같이 나서서 납공장 건립에 반대한 데는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뭐 단순히 납이라는 물질의 위험성 때문만이 아니었을 텐데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영주 시민들이 이 하나같이 나서서 이 납공장 건립 반대한 거는요. 단순하게 이 납이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 이 위험한 물질 이거 들어온다. 이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시민들이 시행정에 투명하지 않는 부분 또 시민들의 의견과 이런 것들을 시당국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라고 하는 이 분노가 폭발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영주시가 이 기업 유치 이런 걸 하는 것 때문에 몇 개 기업이 들어왔는가 뭐 이런 어떤 그 보다가 이번에는 좀 더 많은 건강을 해치고 환경을 해치는 이 위협적인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이 반복될까봐 굉장히 위협을 느꼈지 않겠나. 이번 반대는요 단지 하나의 공장 막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영주의 미래 방향을 우리 시민 스스로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외침이 아니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공장 측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까지 있는데도 이번 불허 결정의 핵심적인 이유가 대기오염 물질 산정 방식에 대한 환경부 지침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저는 뭐 성직자이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언론 보도 뭐 공식 자료들을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좀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7월 7일 날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환경부에서 영주시가 질의한 내용들을 이렇게 내려보냈어요. 거기 보면은 납재련 공정은 단순히 연료를 태워서 생기는 오염 물질만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고 연료가 아니라 원료를 직접 가열하는 공정으로 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배출 개수를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답변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해당 업체는 이 코코스라고 하는 이 전문 뭐 단어인가 본데 그런 물질 같은 연료만을 기준으로 오염 물질을 계산했고 실제로 오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원료 가열 과정이 사실 빠뜨려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배출량이 실제로 택없이 좀 모자라게 그런 산정했지 않나. 게다가 이런 수치를 실제로 측정한 자료도 없이 단순 뭐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론만 하는 이론 계산법이라 하대요. 이론 계산만을 가지고 허가를 신청했다. 결국 이것이 환경부라고 하는 그 지침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됐고 영주시가 승인하지 않는 근거를 마련해 줬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번 문제는 단순한 서류상의 이 착오가 아니고 아마 잘못된 오염 물질 산정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 이 큰 위험이 되므로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중단 사안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집니다. 그런데
업체 반발도 거셀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가 문제인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데 앞으로 법적 분쟁이 시작된다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업체 측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영주시에도 사실은 충분한 불허 결정에 명확한 근거가 이제 생겼어요. 대기오염 물질 산정 방식이 그 환경부 지침을 따르지 않아 가지고 허가 심사 자체가 왜곡됐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뭐 시민들의 건강 안전 이런 것이 위협받는다는 거. 또 우리 시민들이 한 3만여 명이 반대 서명했거든요. 네. 그런 서명 운동 했다는 거. 또 앞으로 지금까지 뭐 단식 농성도 했습니다만은 시민들의 강한 반대가 있다는 거. 또 우리 영주시는 뭐 청정 영주, 뭐 선비도시, 농축산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 있기 때문에 영주시는 반대 논리도 명확하다. 예.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 지키는 거, 삶의 터전을 지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보다가 저는 이게 더 우선되어야 된다. 저는 법을 전공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런 생명의 문제 앞에서는 영주 시민들이 아마 두 눈 부릅뜨고 지키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럼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이번 납공장 문제는 여러분 시민 여러분 단지 그 하나의 공장을 막는 싸움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느냐 생명을 죽이느냐 하는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주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과 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광장에서 울려 퍼진 이 목소리를 영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어떤 큰 힘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이제는 좀 이때까지 서로 경쟁하고 대치하고 했던 것을 서로 존중하고 또 배려하고 함께 영주를 만들어 가는데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낙공장은 막았지만요. 진짜 이제 우리 중요한 거는 함께 이 연대와 의지 어디에 쓸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이 아마 우리 영주 시민이 시작해야 되고 시민이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모든 과정에서 시민들께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리고요. 시민 화이팅입니다. 네. 영주 시민들이 만들어낸 이 연대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영주 기독시민연합 윤재현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박규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영주영양봉화 박규환 지역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영주영양봉화 박규환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첫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눈질환, 또 당뇨 치료가 필요한데 약을 구하지 못하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솔직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네. 사실 그 윤 전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 주장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너무 지금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저도 뭐 그 얘기 듣고 저도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뭐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당뇨병 또 안과 질환 약 같은 거, 이거 구치소 안에 있는 광급 약품 다 우선 지급했고, 그리고 또 외부에서 약품 차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허가해 준 사항입니다. 뭐 전혀 치료 못 받는다든가 이런 일도 없고요. 그리고 운동도 1시간씩 실외 운동 할 수 있도록 다 허용되어서 또 운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인권 침해 이야기하면서 제기되었던 이런 사실관계가 모두 거짓말이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내란 수괴 혐의로 지금 구속된 거잖아요. 네. 그럼 사실 국민 앞에 좀 반성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저는 구치소 안에서 일종의 특권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나는 뭐 전직 대통령이다 하고 지금 특권을 주장하는 듯한데, 이런 태도야말로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또 더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자꾸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인간적으로는 좀 안타까워요. 네. 왜 저분이 자꾸 이렇게 좀 표현이 거칠지만 왜 자꾸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그러실까? 그냥 깔끔하게 책임을 좀 인정하고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사법 절차에 임하는 자세를 보이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해서 영치금 모금까지 했더라고요. 그런데 영치금 한도가 4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아마 김계리라는 그 변호사님이 또 이런 행동을 하고 또 뭐 추천한 것 같은데요. 뭐 영치금 충분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가난해서 영치금 없는 분 아닌 거 우리 잘 알잖아요. 뭐 엄청난 재력가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좀 쇼 같기도 하고요. 지지자들을 좀 자극하고, 그래서 우리 대통령 힘들다, 고통받는다, 그리고 정권에서 우리 대통령을 지금 탄압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저는 지금 조금 이런 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뭐 이런 행동은 아주 극소수의 극렬한 지지층들은 결집시키는 뭐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요. 솔직히 이런 것 지금 모르는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네. 국민들을 너무 좀 우습게 보고 있는 거죠. 일단 내란 특검은 오늘 오후 2시에 조사에 응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 30분까지 나와라고 했는데 이마저도 불발이 됐거든요. 이렇게 구속이 된 이후에는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물리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앞서서 눈이 아프다, 당뇨병이 있다 등등 치료를 못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조사받기 어렵다. 사실은 그것의 어떤 포석으로 저는 그런 행동을 또 했다고 보고요. 네. 그런데 특검에서 구치소 쪽에 확인을 했죠. 구치소에도 의무관이 다 있거든요. 확인한 결과 조사 못 받을 정도로 어떤 건강상의 이상은 없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특검에서 이제 출석 요구를 한 건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계속 뭐 이른바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인데요. 법적으로는 당연히 그러니까 강제 구인이 가능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순간 이 구속영장에는요, 구치소에 이렇게 수용하는 것과 더불어 언제든지 조사실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구인까지도 구속영장은 포함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구인에는요, 본인이 응하지 않으면 사실은 강제력으로 끌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까지는 지금 특검에서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비록 파면되고 했지만, 그래서 수사관을 방에 들여보내서 사실은 강제로 뭐 수갑을 채우거나 해서 이렇게 끌고 나오는 것까지는
이제 특검에서 조금 뭐 참았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뭐 이런 식으로 수사 거부하고 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저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더구나 가장 강력한 중범죄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소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피의자들도요. 만약에 구치소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행동을 하면요. 네. 무조건 들어가서 끌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자 단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법의 예외 특배 특권을 부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네. 저는 뭐 계속 이런 행태를 보인다면 아마 국민들께서도 강제로라도 끌어내서 조사해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저는 특검도 마땅히 그렇게 또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3대 특검 중 내란 특검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순직 해병 특검과 관련해서 최상병 순직 사건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 경로서를 인정하는 증언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진술을 바꿨다고요? 그렇죠. 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그때 이제 이른바 대통령이 아니 이 정도 일로 사단장 옷 벗기면 도대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크게 이렇게 화를 냈다는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인데요. 네. 이분이 지금까지 국회 같은 데 나와서는요. 대통령 경로 나는 들은 적 없다. 이렇게 사실은 계속해서 못 들었다. 부정해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난 12일이죠. 조사받으면서 경로했다라고 이제 뭐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게 이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전까지 최수건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수사를 잘 했고 그리고 그 수사 결과를 이제 경찰로 이첩하고 그 과정에서 당시 사단장이죠. 임성근 사단장에게 책임을 묻는 이런 결과 보고를 이제 제출한 건데 대통령의 그 경로 한마디에 그때부터 이제 좀 외압이 주어지면서 결국은 경찰에 이첩된 그 서류를 다시 군검찰이 탈취해오는 이런 뭐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죠. 근데 그 경로라는 그 첫 번째 출발점을 이번에 그 국가안보실 김태효 당시 차장이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좀 수사가 빠르게 진척되고 이제 책임 규명 쪽으로 좀 빨리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진술을 왜 바꿨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거 아마 저는 윤석열 대통령 상당히 충격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측근이었고 그리고 어쩌면 가장 내밀한 이런 이야기까지도 다 오갔을 현재까지 이제 계엄과 관련해서는 아직 김태효 차장이 뭐 별다른 조사는 받지 않았는데요. 네. 주변에서는 이 계엄 선포 과정 이런 쪽에도 김태효 차장이 아마 중요하게 연루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들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뭐 측근 중에 측근 이런 사람이 이제 진술을 한 거죠. 저는 이건요 이제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섰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밑에 사람들을 이렇게 좀 감싸주거나 보호하거나 챙기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네. 끝까지 오로지 신에게 향하는 어떤 뭐 화살 이것만 피하려고 자기 죄를 덮으려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부하들한테 떠넘기고 자기를 그렇게 열심히 도와줬던 사병처럼 부려먹기도 했고 정말 사병처럼 헌신적으로 도왔던 그 경호처 사람들을 오히려 고발도 했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아마 김태효 차장도
본인 살 길을 좀 도모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내란 세력들 내부에 이제 나라도 살아야겠다. 뭐 이런 어떤 각자 도생의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아닌가 싶고요. 네. 결국 이렇게 되면 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기 부하들, 자기 그 내부에서부터도 또 고립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내란 진상규명이라든가 또 최혜병 사건의 진상규명 이런 쪽에서 보자면은 좀 이렇게 순조롭게 진상규명 책임자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특검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관계사의 전현직 경영진을 소환해서 조사를 이어갔네요. 그렇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이게 16가지의 이슈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거기에다 또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라든가 뭐 너무 사실은 지금 많은데요. 그래도 지금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빠르게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어서 뭐 저는 이쪽도 곧 아마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그렇죠. 당시 이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종점 변경하는데 이제 직접 관여했고 심지어 뭐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되었을 때 또 사실은 아주 초법적인 권한 그러면 아예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거 뭐 하지 말자 이렇게까지 또 했었죠. 본인은 전혀 몰랐다라고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당시에 이 국토교통부 쪽에서 뭐 다 개입돼서 빠르게 이 변경했던 뭐 이런 자료들이 다 나오고 있어서 저는 아마 국토교통부 압수수색하고 또 조사 들어가면요. 이 경우도 저는 얼마 있지 않아서 도대체 누가 개입해서 이렇게 종점을 바꿨는지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김건희 씨 가족들이 또 어떻게 연루되고 개입되었는지도 뭐 곧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3대 특검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저희가 인사청문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쭉 연달아 진행되는 이른바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늘 진행하고 있는데 이 의혹이 소명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제가 오늘 강선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주의 깊게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후보자의 이제 소명 내용을 제가 지금 정확히 뭐 오늘로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어제까지 이렇게 소명한 그 자료들로 미루어 보면 좀 뭐 약간의 오해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 뭐 특히 많은 직원들을 뭐 50몇 회 이렇게 면직했다든가 하는 것은 또 이렇게 국회 그 의원실의 특성상 승급하거나 뭐 6급 직원이 5급 직원이 된다든가 이럴 때 면직하고 새로 채용하는 이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이제 조금 뭐 중복 계산되었다든가 하는 이런 지점들이 있었는데 뭐 그 밖에 다른 사실 의혹들도 좀 제기되었었잖아요. 근데 그 의혹에 대해서 저는 본인이 깔끔하게 해명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 뭐 해명되지 않고 국민들께서 또 납득하지 않는다면 그건 또 저희 아마 당에서도 또 새롭게 좀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의혹들이 국민의 눈에서 다들 해소가 되게끔 함께 기대해 보겠고요. 일단 내일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또 김성환 환경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권올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데요.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쨌건 좀 저는 이 인사청문회가 어쨌건 그 후보자들의 도덕성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꼼꼼하게 검증되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인수위도 없이 이 내란 사태 때문에 사실은 급박하게 출범한 정부인 만큼 또 정부가 빨리 안정적으로 구성되어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국회가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내란에 대해서나 또 이런 조기 대선 인수위 없이 급박하게 정부가 출범하는 이 과정에 좀 그래도 책임이 있는 정당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국정이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어떤 의혹들이 나오고 어떻게 소명되는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규원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 봉화 지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